네, 다음은 계속해서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갑자기 발사를 했는데 오늘 특히 새벽에 발사한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로서는 새벽이지만 미국에는 한낮이기 때문에 네. 북한은 지금 미국에게 도전장을 보내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네. 새벽에 발사해도 그들이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치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밝은 대낮에 쏘지 이번에 쏜 거는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새벽에 쏜 거는 이제 미국의 한낮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만은 북한의 의도로 볼 때는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며칠 전부터 벌써 동향이 파악돼서 통신이 증가해서 네네.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쏴버렸습니다. 네네.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랑 워싱턴을 따지면은 한 14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있죠. 예. 지금 미사일이 날아가는 도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거 워낙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계속 출동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네. 다 예상이 됐던 거고 우리 군 역시 거기에 대한 대응 미사일 합동 포탄 집중 훈련 이런 거 벌써 한 것으로 볼 때 네. 한미일이 벌써 북한이 발사하는 동향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미사일이 얼마나 많이 날아가느냐, 그리고 이제 고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네. 고도가 4,500km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역대 최고도라고 하는데, 자,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CBM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미국도 ICB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보통 고각으로 발사할 때 최고 고도의 약 3배 정도, 네. 이렇게 보는데, 이 미사일 유형은 화성 14형이라고 일본 너머로 2차례 쐈던 네네. 9월 15일 날 쐈더니요. 네. 그리고 8월 말에도 쐈죠. 이 화성 12형의 이제 개량형이고요. 네네. 이건 그야말로 ICBM 대륙간 탄도탄이라로 여겨지고요. 네. 지난 7월 달에는 7월 초하고 말에 2번 쐈는데 그렇습니다. 각각 2,800, 3,700km의 고도였는데 네. 이번에 4,500. 그러니까 네네. 800km가 더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3을 곱하면 12,000km 정도 된다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 서부는 충분히 가격할 네네. 수 있는 단지 이제 대기권 밖에서 재진입하는 기술만 확보했다면 그야말로 미국 서부도 북한의 미사일에 사정권에 들어갔다. 이런 네네.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네. 그런 발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네네. 이걸 지켜보고 있으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7월 네. 4일 날도 발사를 했고 7월 네. 28일도 발사를 했단 말이죠. 네, 네. 7월 4일 날 발사한 것도 화성 14형, 그리고 7월 28일 날 발사한 것도 화성 14형인데 각각 2,800km에서 3,700km로 한 1,000km 정도가 그때 늘었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발사한 거는 똑같은 화성 14형으로 예상이 되고 고도가 4,500km다. 그러니까 네. 마지막 발사한 것보다도 한 800km 정도 더 늘어난 건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는 미국 서부가 즉각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 한 발 발사했고 네. 동해상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는 이제 북한이 핵을 장착한 미사일로 네네. 미국의 본토를 직접 가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거죠. 네. 자, 오늘 발사한 것은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는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토 개념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그 자원 개발이나 이런 데 이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영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네. 그렇지만 하여튼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성가신 일이고 네네. 일부러 이제 자기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일본의 직접 안보위협이라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 하는데 좀 네네.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 지역의 바다의 영해 개념을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직접 일본의 어떤 그 국익을 결정적으로 침해했다 이렇게 보기는 네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 발사한 것은 화성 14형이라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9월 15일 날 발사한 것은 화성 12형이었습니다. 그때 네.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이동식 발사 장치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바로 발사를 했단 말이죠. 네. 지금 이번에는 아직 그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TL에 발사한 것은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라는 거는 네. 사실 우리 군도 이것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150대 이상이 있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위성 기술이 좋아도 150대가 각각 위장적으로 막 움직이고 그럴 때 네. 이걸 일일이 다 파악해서 일일이 다 요격이나 선제 공격한다는 게 정말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네네.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세워놓고 바로 쐈는지, 이를테면 고체 연료 썼는지, 네네. 액체 연료를 썼는지, 이것도 관건이 되겠지만, 네네. 만약에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고, 또 고체 연료로 바로 쐈다 그러면은 더 네. 심각한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파악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을 절약하는 셈이니까, 고체, 액체 연료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이동식 발사대에서 그냥 바로 쐈다. 네네. 고정 발사대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미 당국이 훨씬 더 긴장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이동식 발사대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7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뒤로 11번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이제 화성 14형이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발사됐다. 그러면은 실전 배치될 수 있다. 전략적으로 양산이 되고 있다. 이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의 기대 수준은 지금 이제 장거리 미사일 시험했으니까 뭐 거의 이를테면 또 유엔 안보리 소집돼 가지고 또 제재하고 뭐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걸 빌미로 7차 핵실험하든지 아니면 요번에는 이제 가상의 고각 발사를 했지만 네네. 정상 각도로 거의 뭐 하와이 너머로 막 쐈다든지 네. 한 번 더 12월에 쏘고 나서 내년 10년사 1월 1일 10년사에 네. 이제 우리는 미사일을 완성했고 핵무기는 이미 갖고 있고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실전 배치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한테 핵 보유 국가로서 아무 조건 없이 협상하자. 네네.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는 뭐 꺼리낌 없이 남북 간에 미국을 겨냥해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협상해서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협상을 제의해서 한미 간에 이간도 하고 네네. 미국이 핵보유국이란 거를 막 이렇게 떨쳐대는 네네. 그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꽤 크다. 네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네네. 대화를 제의하는 거죠, 이제는. 네네. 며칠 전에 이제 북한에 중국의 특사가 갔었는데, 숭타오 특사가 갔었는데, 그때 당시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에 네. 대한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북한이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중국에 네. 대해서 어떤 그 도발을 가능하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판단인데요. 이를테면은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가 뭐 제재도 완화시켜 줄 테니까 핵 개발 그만하고 일단은 네. 협상을 하자. 이러면은 협상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조건을 대면서 네. 이 선제 조건을 막 내세우고 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이번에 숭타오 특사가 갔을 때 중국이 미국에게 너무 끌려다니는데 이게 네. 우리의 동맹국이 맞냐? 우리의 동맹국이라면 미국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북 제재 더 이상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재를 완화한다 그러면 네. 김정은이 만나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네. 얘기를 해서 중국이 이제 거절하니까 안 만나주고 그러면서 명분은 특사의 격이 너무 낮다 이런 명분만 되고요. 실제로는 왜 동맹국끼리 제재를 가하냐 이게 이제 진짜 원인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뭐 미국이 네네. 파격적으로 나오면 대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핵을 완성하고 대화하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내년 신년사에 이제 그 협상을 제안하는 등 뭐 네네. 신년사에 안 하고 뭐 2월 달쯤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만약 지금 유엔에서 이제 제재 다시 가하고 미국에서 또 다시 이제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 네. 그렇다면 어차피 제재당하고 압박을 당하는데 굳이 뭐 늦출 필요 없다. 빨리빨리 해서 어차피 제재할 거 다 하라 그러고 네. 그러나 이제 핵을 완전히 보유해서 배치하고 그러면 미국하고 정면으로 대결해도 미국인도 수백만 명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네. 배짱으로 지금 나오는 네네. 만영이죠. 배짱이라기보다. 그렇지만 이게 뭐 강경 일변도로 북한을 다루면은 결국은 그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는데 네. 한반도 평화를 뭐 조속히 지금 정착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 도저히 이제 그 통제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제재는 하더라도 네. 협상도 해야 되는데 자꾸 미국은 조건을 자꾸 들이대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동결이라도 시키는 게 급선무인데 벌써 여러 번 기회를 놓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뭐 김정은의 마음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JS를 통해서 북한군이 귀순을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대북 방송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자극이 됐었을까요? 대북 방송 자체는 뭐 늘상 해오던 거니까요. 네. 그거 자체가 결정적인 직접 원인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대북 방송 이건 남북 간의 문제니까 지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거는 한국은 대화하자 그러고 뭐 인도적인 지원 하겠다고 해도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우리의 대북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중요하려면 미국과 연관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조정이라든지 뭐 네네. 이런 거 용의를 표명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북한과의 핵 문제 회담을 하는데 조건 없이 하도록 미국을 우리가 설득한다든지 네. 이럴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네. 물론 뭐 북한한테 성가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특별히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2달여 동안 지금 기다려서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렸거나 또는 아니면 기술적으로 진전이 없으면 굳이 실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기다려왔던 건데 일단 뭐 4,500km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전은 있었던 것으로 진전이 확인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진전을 잃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숭타오 특사를 이미 안 만났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이라고 하는 불량 정권이 더 이상 뭐 도발을 자제할 만한 이유가 기술적인 네. 이유 외에는 별로 없었을 것 같은 네네.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기술적인 진전이 있으니까 쏜 거다. 네네네. 그리고 북한은 스스로는 자기네들은 도발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네. 그들은 미국의 위협 앞에서 자위권을 정당하게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나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한테 너는 잘못했으니까 반성해라, 제재한다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이 이거는 부당한 제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 당연한 제재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협상하고 일단 동결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시간은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단념할 걸 그 각서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강경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북한의 핵 도발과 그 미사일 개발을 방관하는 형식이 된 게 아닌가. 네. 강경 정책을 쓰더라도 좀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데 사실 상황이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발사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도 지금 한반도 주변에 없단 말이죠. 이 상황도 고려해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을 굳이 고려했다기보다요. 네. 북한이 이제 뭐 미국까지 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준이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은 핵이 없고 네.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한다고 하는 무슨 사드는 수도권은 전혀 방어가 안 될 사거리가 짧고요. 네. 그다음에 고각 발사하면 또 사드가 무력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미국의 항모 전단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미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순환 배치 증강 이렇게 사실상 제가 볼 때 말장난인데요. 이게 상시 배치가 아니면 계속 왔다가 또 가잖아요. 3개 함모 정단이 왔어도 지금 다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완전히 무방비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시 배치가 필요하고요. 아니면은 1960년대 말에 900개 이상 있었던 전술 핵무기 한 50개만 갖다 놓으면 확실히 억지가 되고 우리 국민들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데 물론 전술 핵무기 갖다 놓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재배치를 해서 북한과 핵 협상을 해서 북한이 포기하면 재철수시킨다. 이런 각오로 미국한테 요청을 해도 미국이 안 갖다 놓는데 요청조차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건부 재배치요, 전술에.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북한의 비행체가 3발 정도가 되고 여러 가지 다탄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탄두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탄두라는 건 이제 1970년대에 이제 미소 간에 미사일 수를 제한하니까 한 미사일에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사실상 여러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는 효과를 누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사드나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탄두를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발이 날아가면은 미사일 방어가 더 무력화되거든요. 또 다탄두가 아니더라도 하나만 진짜 탄두고 몇 개는 가짜 탄두, 유사드 디코이라고 하는 유사 탄두를 발사해서 그 사드라는 거는 그거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 이 식별하는 그 기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무력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시도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탄두까지 했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그거는 기술자들이 더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이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